차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요즘엔 정말 다양한 SUV들이 많습니다. 다른 SUV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팰리세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이 정도 공간성, 상품성, 옵션, 효율성, 이 네 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팰리세이드는 이 차를 타는 순간 다른 차량이 눈에 들어오거나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요번 시승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고속 안정성, 핸들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핸들링 같은 경우는 뭐 RMDPS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수입 브랜드랑 견주할 때 당연히 이 녀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코너링이라든지 차량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형 SUV 치고 코너로 들어왔을 때 몸쏠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는 편안한 승차감과 정말 소프트한 느낌, 그리고 뭐 2.2 디젤 모델에서 스포츠성은 당연히 없어요. 뭐 차가 정말 폭발적이다, 퍼포먼스가 느껴진다라는 그 운동 성능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도의 충분한 운동 성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비 자체도 제가 이제 4일 동안 이 녀석을 시승하면서 뭐 다양한 도로 환경, 다양한 교통 환경을 겪었지만 10.9 나왔어요. 제가 그것도 막 연비를 신경 쓰면서 주행 안 하고 그냥 막 밟을 땐 밟고 했는데 10.9가 나온다는 거는 이 대형 SUV의 연료 효율성 치고는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주행 성능, 이런 승차감에 있어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캘리그라피 차량에 적용된 기본 품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좋죠. 완전 풀옵션이다 보니까 뭐 기본 품목, 캘리그라피 기본 품목은 뭐 다 때려 박습니다. 진짜 딱 봐도 다 때려박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캘리그라피를 탔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지금 이게 반펀칭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들 중에서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에 적용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BMW다 보니까 좀 이렇게 두툼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툼함보다는 당연히 얇지만 가죽 재질 느낌이라든지 딱 잡았을 때 느낌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현대만가 굉장히 또 크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클러스터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자체는 소나타와 그랜저에 적용된 그래픽과 상당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팰리세이드가 처음에 나와서 제가 이제 시승을 했을 때는 아날로그였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가 나오면서 소나타 DM8서부터가 이제 이 새로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팰리세이드 하면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모델에 해당되는 SUV이지 않습니까? 그 SUV가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좀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됐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고,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후측방을 켰을 때 좌측을 키건 우측을 키건 간에 양쪽에서 나오는 그 화면 자체가 이 가운데서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바뀌면서 지금처럼 왼쪽으로 했을 때는 왼쪽에 카메라 화면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요. 좌측을 켰을 때 좌측 화면, 우측을 켰을 때 우측 화면이 나와주는 이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클러스터는 굉장히 아주 역시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캘리그라피 모델이 아니더라도 일반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옵션을 추가하면은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12.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을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땐 디지털 클러스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타페랑 소나타가 이제 좀 같은 분류에 있다고 하면은 그랜저랑 팰리세이드가 같은 부류에 있지 않습니까? 최상위 라인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SUV 대형 세그먼트 차량인데
이 화면 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산타페를 또 시승하지 않았습니까? 산타페를 시승했을 때 또 이제 10.25인치였어요. 근데 이제 산타페는 이 녀석보다는 전폭도 작고 하다 보니까 뭐 10.25인치가 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정말 넓잖아요. 넓은데 이 디스플레이가 팰리세이드도 12.25인치가 들어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에는 10.25인치고 그랜저가 이제 12.25인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당연히 산타페가 10.25인치니까 팰리세이드도 12인치.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랜저처럼 12.25인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입니다. 이게 전폭도 넓은 차량인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닌 예전에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막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12.25인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좀 화면이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아무래도 큰 화면을 넣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지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타페보다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워트레인 자체는 뭐 동일해요. 2.2 디젤 모델이고 202마력의 45토크를 보여주는 운동 성능에 관련된 수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미션이죠. 이 녀석은 그냥 일반적인 자동 8단이 들어가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8단, 습식 8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악셀링을 좀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변속이 다운이 될 때 그 민첩함은 확실히 산타페의 8단 DCT가 훨씬 빨라요. 진짜 훨씬 빠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빠른 것보다도 미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빠른 편은 아니지만 미션 반응이 부드럽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저는 8단 DCT보다는 느낌적으로는 그냥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정차시 이제 ISG가 걸린 상태인데, 자 이제 ISG를 해제시키면은 확실히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전달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는. 하지만 뭐 시트에서는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의 진동 사운드, 디젤의 소음인데, 솔직히 이 녀석이 전 좀 더 산타페보다 확실히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가솔린 아니야라는 그 정도의 디젤 소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소음이 들립니다. 저속에서는 디젤이라는 차량을 단번에 알 수가 있지만, 이 녀석은 이제 크렐 스피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의 소음 자체를 반대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내주면서 그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술력인데, 물론 이제 헤드셋이나 뭐 요즘에 다양한 또 차종대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때문에 이 디젤의 소음이 상당히 많이 상쇄가 되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디젤의 소음은 존재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로 인해서 지금 확실히 좀 소음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단번에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디젤 차량이지만, 국내 2.2 디젤 차량이지만 아주 괜찮은 소음 차단 능력도 보여주고 진동도 괜찮게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인승에서 4인 정도가 3인이나 4인이 여유로운 SUV를 타고 다니기에는 산타페랑 소렌토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정말 3열이라는 공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가 아니더라도 3열이라는 공간을 사람을 태울 일이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7인승, 8인승을 구입을 하시는데, 솔직히 휠베이스를 따졌을 때 이 산타페보다도 135mm 정도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렌토에 비해서도 85mm, 그리고 모하비에 비해서도 5mm가 더 긴 휠베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3열 공간에 이 녀석이 넘사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를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가격대 차이가요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까? 500만원 차이밖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뭐 생김새도 그렇고 이런 내부 편의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정말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프로옵션 자체가 정말 너무 가성비 좋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녀석은 모노코크 바디의 대형 SUV라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모하비라든지 렉스턴 같은 경우도 대형 SUV이지만 솔직히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승차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팰리세이드가 훨씬 편해요. 제가 렉스턴도 타보고 모하비도 타봤지만 제가 그 차량들 조수석 뭐 2열 공간도 다 타면서 주행하면서 이제 승차감을 느껴봤지만 진짜 솔직히 불편합니다. 진짜 편안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흔들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국내 대형 SUV들
중에서 모노코크 바디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대형 SUV가 팰리세이드가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좀 다행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쉬워요.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는 텔룰라이드가 좀 나왔었으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좀 선택의 폭이 당연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래 또 이게 독점보다도 경쟁이 더 좋지 않습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은 독점을 했을 때 반영되는 고객의 니즈랑 경쟁 모델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나오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더 많은 추후에 팰리세이드가 예를 들어서 뭐 연식 변경이 돼서 상품성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텔룰라이드와 경쟁을 좀 하면서 이 녀석이 변화되는 그런 폭 자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객의 다양한 그런 니즈를 더욱더 많이 반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팰리세이드도 더 멋있고 더 편안하고 좋은 품질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정말 독보적이고 저가 팰리세이드 정말 좋아요. 정말 저는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딱 대형 SUV가 가져야 될 그런 요소들을 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큰 사이즈 높은 SUV에서 이 바라보는 이 지금 고속도로인데 사실 좀 차가 밀리거든요. 차가 막히는 이 고속도로에서 이 탁 트인 개방감이 이런 요소들도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덜해줍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빠들의 가장 현실적인 최고의 현실적인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저는 정말 팰리세이드가 정말 최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선이 돼야 될 점은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더불어서 이 에어컨 공조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공조 스크린이 주간에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화질이 좀 어두웠다? 약간 좀 선명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조 시스템 자체 조작성이라든지 직관성은 정말 좋지만 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자체는 좀 더 밝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딱 그 정도만 아쉽게 느껴지고요. 더불어서 그래도 팰리세이드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트림 자체도 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좀 고급스러운 그런 약간 좀 리얼 우드톤 같은 걸 넣어줬으면은 지금보단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풀옵션 오너분들이 캘리그래피가 나왔다고 해서 배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캘리그래피가 당연히 뭐 좋은 부분도 많긴 많지만 그렇다고 이건 정말 캘리그래피 대박이다라고 다가오는 요소는 개인적으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더뉴 산타페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이 신차가 나오면서 바로 캘리그래피 모델까지 출시한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캘리그래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타페 T형 같은 경우는 인스피레이션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박이다라고 다가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행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휴가철이고 날씨도 많이 덥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어딜 가든 뭐 차량 통행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휴가 또 가셔서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많이 경험도 하시고 많은 추억도 만드시면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진짜 현대 SUV들 중에서 팰리세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멋있어. 언젠간 내가 꼭 이거 산다 진짜.